자, 가보자고. 자, 방정식 궁금하지? 어떻게 방정식이 두 함수의 만나는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우리는 두 함수의 관계지.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둘 다 두 함수의 관계예요. 어쨌든 관계를 설명을 해야 돼. 그 관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준이 되는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교점을 찾아야 그 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질문이 생겨. 선생님, 왜 기준이 교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 공부의 기본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살짝 첫 시간이니까 살짝 딴 얘기를 할게요. 공부의 기본은 그냥 왜야.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야, 소개팅 필승 방법 알려줄까? 소개팅 나왔잖아. 생각해봐. 딱 봤는데 와씨 차은우야 장난 아니지. 꼭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소개팅 무조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 항상 대화를 할 때 뚝뚝 끊기면 망해. 뚝뚝 끊기면 그냥 집에 와. 망한 거야 또. 알겠지? 뚝뚝 끊기지 않는 방법. 질문을 해. 항상 뒤에 물음표가 끝나게 대화를 문장을 끝내세요. 그럼 상대방이 반드시 대답을 하게 돼 있어. 알겠지? 공부를 할 때도 차은우가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딱 생각을 해봐. 방정식은 두 함수의 만나는 관계래. 아 그렇구나. 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소개팅 망한다니까. 차은우가 오늘 밥 먹고 있는데 방정식이 두 함수의 만나는 관계래.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러면 망한다. 왜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럼 대답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기본이에요. 책을 읽을 때 너희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니? 초등학교 때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책을 읽는다는 건 그 저자랑 필자랑 대화를 하는 거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맞거든. 필자는 하고 싶은 말을 거기 책에 써놔. 그러면 그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을 썼잖아. 한 문장을 쓰면 문단이라고 하잖아. 문단. 그 문단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딱 하나야. 그 하고 싶은 말을 빌드업을 하는 게 첫 문장이에요. 그럼 그 첫 문장을 딱 읽고 그냥 다음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첫 문장을 읽고 한 템포 쉬어. 왜라는 질문을 해.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내가 너희들 반에서 예를 듣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세시대는 암흑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고 왜 암흑기였을까? 암흑기의 의미는 뭘까? 중세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암흑기였을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 필자가 뭐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질문을 하면 잘 쓰여진 글은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뒤에 나와요. 반드시. 알겠죠? 중세시대는 암흑기였다 라고 썼는데 그 뒤에 딴소리 하고 있으면 이건 제대로 된 글이 아니야. 그러니까 첫 문장 읽고 왜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 문장을 읽고 그러면 그 글이 마치 그 글을 읽는데 마치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 이거는 내가 계속 책을 읽으면서 계속 하는 방식이에요. 너희들도 책 읽을 때 뭔가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돼. 알겠죠? 자, 방정식은 두 함수의 만나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야. 왜? 그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교점을 찾아야 된다. 알겠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자,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다고 해요. 자, 여기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의 지금 이제 부등식 배우니까 부등식을 설명을 해볼게요. 두 함수의 대소관계를 볼게요. 자,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그러면 y 값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함수에서 대소관계를 물어봐. 그러면 x 값의 대소관계가 아니라 y 값의 대소관계야.
y값이라는 건 위아래거든요. x값은 좌우고. 그래서 y값의 대소관계, 위아래를 본다고. 뭐가 높고 뭐가 낮은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 두 함수의 대소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교점으로 잡는 돼요. 오케이. 기준이 교점으로 잡는 돼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쓰이는 방법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기준이 교점이라고? 왜? 그러면 기준을 교점 말고 다른 데로 잡아볼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대소관계를 설명해볼게. 자, 빨간색 기준 안쪽에서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 그 바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은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 기준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상황이나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나 상태는 지금 예시가 뭐였어? 대소관계였지. 즉 상황이나 상태는 여기서 대소입니다. 대소. 알겠죠? 상황이나 상태. 즉 두 함수의 대소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빨간색은 대소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 노란색 기준에 해당되는 교점의 기준으로 대소관계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노란색 기준 안쪽에서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작죠. y값을 비교하는 거라고. 대소관계는 y값을 비교하는 거라고. 그럼 높낮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노란색 바깥쪽에서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커요. 그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죠. 왜? 대소관계를 바꾸는 기준으로서, 시작하는 시점으로서 그 잡은 거잖아. 어디를? 교점을 기준으로. 오케이? 아, 그러면 어쨌든 관계를 설명하려면 기준이 되는 교점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그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야? 어떤 관계를 묻고 있으면, 두 함수의 관계를 묻고 있으면 그 기준을 교점으로 잡자 라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됐죠? 필기하세요. 필기는 서술해야 돼. 그냥 칠판에 있는 거 받아 적으면 안 됩니다. 필기는 서술해야 돼요. 왜냐? 너희들이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나서 한 2, 3주 뒤에 그 필기를 펼쳐봤을 때 그 필기만을 보고 내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이 생생하게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칠판에 있는 거 받아 적기만 하면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기 그 성적표 찍어서 보내주면 2등급까지는 기프티콘 보내주거든. 1등급하고 2등급 기프티콘은 좀 달라요. 원래는 장학금으로 돈으로 줬었는데 1등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소진되더라고요. 기프티콘 줄게요. 카톡으로 보내줘. 가능? 네. 가능. 몇 점 이상? 뭐 90점 이상?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두 함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준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기준이 어디가 돼? 교점이 되지. 교점은 뭐야?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지점이죠. x좌표랑 y좌표가 같다고. 즉 얘가 같다 돼서 얘랑 같아지고, 즉 x제곱은 x팩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식이 뭐야? 방정식. 방정식이에요. 자, 선생님, 근데 두 함수의 만나는 관계를 설명하는 식이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냥 방정식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두 함수의 만나는 관계를 설명하려고 해봐.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싶어? 이 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어. 이 두 함수는 어떤 관계를, 어떤 만나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받았으면 뭐라고 답하고 싶어? 교점을 말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잘 봐. 이 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교점을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때 방정식의 근은 뭐예요? 그치? 교점의 x좌표지. 선생님, 그러면 이 방정식이 그 두 함수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조금 부실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교점을 나타내려면, 교점을 알려주려면 x좌표뿐만 아니라 y좌표까지도 말해줘야 돼요. 근데 x좌표만 나오는데 이거는 좀 부실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데이터를 전송할 때라든지 암호학을 나중에 너희들이 뭐 대학교 가서 배운다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뭔가를 전달해 줄 때 패키지를 전달해 줄 때 이만큼 전달해 주는 게 좋은 거야? 압축해서 이만큼 전달해 주는 게 좋은 거야? 압축이지. 아니야? 이만큼 전달해 주는 게 좋아? 너희들 동영상을 전송할 때 있잖아. 동영상을 전송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뭐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내가 수학 전공에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컴공에서 뭐 그걸 설명을 하는데 몰라. 내가 그쪽 나는 컴공 쪽에서도 막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수학 쪽에서도 막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 근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관심 없는 분야가 있어요. 컴공도 나 이쪽이고 이쪽은 아닌데 이쪽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면 동영상이 있잖아.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에서 막 움직이면 배경은 그대로 있지. 그럼 배경은 하나의 데이터 파일로만 압축을 해가지고 놔두고 움직이는 것만 계속 그 데이터로 쌓는데 그럼 압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유지돼 계속 보존되어 있는 그 배경 있지. 배경은 압축이 된 거잖아. 근데 그거를 전송을 할 때 배경 계속 그대로 있는데 계속 새로운 장면이라고 해서 계속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컴퓨터 하면은 컴퓨터 터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냥 압축해서 주는 게 좋다. 뭐든지 알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뭐 확률과 통계 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할 거야. 자, 여기서 누군가 어떤 관계를 맺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함수는 x좌표가 뭐뭐에서 만나요? 라고 말하면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그 x좌표 제시받은 x좌표 값을 통해서 y좌표를 계산할 수 있죠. 압축한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과하게 y좌표까지 말할 필요 없이 x좌표만 제시를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두 함수가 만나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왜? 그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알려주는 거니까. 알겠어? 그럼 방정식이 왜 두 함수의 만나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인지 알겠어? 이렇게. 아직 부등식은 공부 안 했어요.
그러고 또 그 뭐지? 약간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즘 카드볼을 아나? 카드볼 이렇게 카드 사이즈로 된 거울. 그 우리 학원 거를 예전에 만들어서 학교 앞에서 나눠줬었거든. 생각보다 인기가 많더라고. 학교에서 나눠주는데 처음에 안 받겠다고 하다가 돌아와서 2개만 주세요 이러고 그러는데 근데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거 창피해서 못하겠고 그때 딱 나눠주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막 이러더라고 애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만들어서 그 우리 학원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거든. 지금 너희들 하는 사이트 말고 이거 말고 우리 학원 뭐 안 다니는 학생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거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기 네이버에 우리 학원 검색하면 거기 네이버 플레이스 나오잖아. 거기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누르면 들어가시는데 여기에 홈페이지 QR 놓고 프라임 수학 이렇게 해놔서 카드볼 하나씩 주고 3개씩 주고 친구들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카드볼 갖고 와가지고 해주면은 우리 학원 그거 있지. 소개 좀 50% 할인하는 거, 수강료 50% 할인하는 거, 그리고 카드걸 가져와서 이거 소개받았어요 하면 누구한테 하면 이거 해줄까 하고 있는데 이거 도메인 주소를 지금 어제 또 개발팀하고 퇴근하면서 전화를 했거든. 퇴근하면서 회의를 했거든 차에서. 근데 도메인 주소 그거 하라고 했더니 또 막 찡찡대더라고. 개발팀장이 내 친구거든. 그래서 막 또 뭐 일을 또 계속 시키냐고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타이밍 맞으면 만들고 아니면 안 만들고 나중에 뭐 한 기말 끝나고 만들까 생각하는데 일단 타이밍 맞춰서 최대한 만들어 하면은 다음 주쯤에 줄 거고 아니면은 언젠가 주겠지. 그래서 우리 집에도 저거 거울 있어. 우리 엄마 들고 다니는. 됐죠? 자, 방정식은 두 함수의 만나는 관계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선 기준이 되는 교점을 반드시 구해야 돼. 첫 번째 스텝이야. 무조건 두 함수의 관계를 물어보면 그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그 관계를 설명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방정식이 왜 두 함수의 만나는 관계인지를 알았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에 적용해보자. 자, 우리 중학생 때는 물론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때 x값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뭐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이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근의 공식으로 계산을 하잖아.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 루트 안쪽에 네모 박스, 노란색으로 네모 박스 치는 부분이 0보다 크면 x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한 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두 개를 가죠. 얘가 시안 쓰죠. 뭐 얘가 0이랑 같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한 개를 갖고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쪽이 음수가 돼서 시의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배우게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배운 게 중학교 때 과정이에요. 이 화살표가 중학교 때 과정입니다. 자, 근데 우리 새로운 관점으로 방정식을 배우죠. 자, 이 방정식에 내포되어 있는 두 개의 함수는 얘랑 얘예요. 그쵸? 얘는 x축이라고 해요. x축. 그쵸? x축이 있고 이 ABC의 값에 따라서 그 2차 함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방정식을 봤었죠. 그 방정식은 뭐였어? 방정식의 근은 뭐야? 방정식의 근은 두 함수의 만나는 점에 x좌표였지. 왜? 두 함수의 만나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그쵸? 자, 여기서 x가 두 개가 나와. 그 뜻은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인 거지.
그 뜻은 이 두 함수의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두 개인 거지. 그럼 이때네. 근데 얘를 판별식으로 보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x값이 두 개지.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일 때구나 라는 걸 알고요.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자, 얘가 판별식이 0이면 x값 1개잖아. 2차 방정식 근 1개라고. 근이 1개라는 건 이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개라는 거야. 이거겠네. 이런 그래프 케이스일 땐 판별식이 0일 때구나. 자, 다시 얘 나왔지.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지 않아요. 만나는 점이 없네. 근이 없네. 판별식이 0이다. 0보다 작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필기하고 시험.